자, 그럼 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서 저희 역할은 뭘까요? 상대 재산 플러스 재산을 최대한 찾는 거고, 저희 마이너스 재산 최대한 정리해서 우리 재산은 줄여야 될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재산 명시 신청이라고 하죠. 예전에는 은행 같은 데 다 조회를 했는데 지금 트렌드는 그렇지 않고요. 우선 재산 명시 신청, 양쪽 재산을 다 밝혀보자 라는 신청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법원 명령을 받고, 그럼 양 당사자가 은행은 이런 은행의 계좌가 있고요, 부동산은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요, 증권사 계좌는 이런 게 있고요, 보험은 이런 거 들고 있습니다 라는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럼 그걸 보고 상대 쪽에선 법원에 한 2년 또는 3년치의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상대 재산을 다 찾고, 그럼 재산이 정리가 되잖아요. 그럼 이 재산 중에 내 기여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몇 %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. 이런 기여도 주장에서 중요한 건 혼인 전에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었는지, 아니면 혼인 중간에 남자 쪽 집에서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왔는지, 두 사람이 어떤 소득 활동을 했는지도 중요하겠죠. 한쪽이 대단하게 큰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, 그러면 이걸 단순히 두 분이 동시에 이룩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럴 때는 기여도에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. 재산에 관한 걸 다 찾고 그걸 표로 만들고 기여도에 대한 주장도 하게 되면 재산에 관한 주장이 끝나게 됩니다. 그럼 판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판결할 정도 수준이 된 거거든요. 그럼 무조건 판결로 가느냐? 그렇진 않습니다. 두 사람을 모아놓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. 판사님 입장에서도 이제 결론 날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됐으니까 그럼 이 정도 선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양 당사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, 이때는 이미 좀 정리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판사님이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조정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케이스도 조정을 통해서 마무리된 케이스였는데요. 조정 자리에서 어느 정도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잘 절충이 되었고, 그래서 저희가 2억 원을 받고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사례였습니다.